2024년도 수능 문제 중에서 21번, 22번, 그 다음에 15, 14, 12번 공통 영역만 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문제를 뽑은 것은 올해 수능 완성 문제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수능 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티가 난다. 일단 fx의 모양은 여기 0과 6까지 이렇게 위로 밑에 끝까지 그리진 않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6에서는 정근선이죠. 로그 함수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fx를 먼저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fx를 먼저 그려주고, 그런 상태에서 자, 이것은 왼쪽으로 t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즉 뭐 t라고 쓸 필요 없이요. 굳이 fx-1과 fx 플러스 1 사이에 가장 큰 값을 gt라고 하자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fx 플러스 1부터 써볼까요? fx 플러스 1은 여기가 지금 3인데 이거보다 한 칸 정도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얘가 fx 플러스 1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fx-1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간 녀석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 7이겠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 세 함수들 중에서 가장 큰 놈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최소값이 5가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t가 0 이상이라고 그랬죠. t가 0 이상이면, 자, t가 0 이상이면 뭐 x가 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 선만 보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럴까, 최대값 gt인데 빨간색 선이죠. t가 0일 때부터니까 g0이 뭘까? g0은 빨간색 선 누구였나 봤더니 f1이네요. 그럼 f1은 5입니다. 그러니까 5 밑으로 내려가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되는 점이 요 지점이죠. 이 녀석이 누굴까 봤더니 이 파란색 함수예요. 파란색 함수시, 여기가 이제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뭐 k라고 할까요? 자, k라고 한 다음에 fx-1인데 얘는 아직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니까 이 파란색 선 얘를 보면 파란색 함수는 fx-1 여기죠. 아, 여기구나. 여기 누구냐, 여기죠. 마이너스 k-1이죠. 이게 x-1이니까 k가 들어가면 k-1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녀석이 5 이상이어야 되고, 이게 지금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 다시 하나 보면 녹색 함수죠. 녹색 함수 맞나? 아, 그렇죠. 녹색 함수. 녹색 함수니까는 얘 입장에서는 로그 함수, 즉 a 로그 4의 k 빼기 5가 아니라 k 빼기 4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k 범위를 이제 우리가 구해봐야 되죠. 이렇게 k-1의 제곱 6의 k-1 플러스 5가 0이 하니까 1 이상 5이야. 정확히 이제 이 k는 6 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니까 4보다 커야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k가 6까지 갔을 때, 즉 이 함수식이 항상 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k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 파란색 얘예요. 얘. k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함수식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의 k를 넣었을 때 가장 작은 함수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최대의 k를 넣었을 때 이 함수식이 가장 작게 된다. k가 6일 때니까 결국 a 로그 4의 2란 얘기인데, 이게 가장 작은 값을 갖는데 그것이 5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2분의 2잖아요. 그래서 a의 최소값은 12
됩니다. 최고치 함계수가 플러스인 3차 함수가 있고, 이건 그냥 간격이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뭐 여기 정수가 있고 그 다음 그거로부터 두 칸 더 갔을 때 부호가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일단은 실험을 해볼게요. 3차 함수 최고점에서 플러스니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왼쪽 아래에서 x축을 관통했을 때 최초의 정수 하나가 있었다 칩시다. 가장 가까운 정수가 있었다 칩시다. 그럼 그거로부터 두 칸 더 갔을 때 부호가 다르면 안 되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갔다가는 또 누군가한테 걸리니까 얘는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모순이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내려온다고 쳤을 때 여기가 K였다고 치면 K 플러스 2번 칠 때 내려가 있으면 안 되고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근데 계속 올라가 있어야 되는가? 자, 실험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결국 저는 이제 0을 잡을 거고 마이너스 1 잡을 거고 마이너스 2 잡을 거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봐가지고 만약에 제가 마이너스 2의 왼쪽 라인 어딘가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칩시다. 올라갔는데 결국 이제 잠깐 여기서 자, 이제 이 수식을 건드려 볼게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정수에 대해서 K번째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수인 지점을 지났다고 했을 때, 혹은 정수인 점을 지나는 상황, 정수값을 넣었을 때, 그리고 그것보다 두 칸 더 큰 걸 넣었을 때 같은 부호이거나 0이거나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이 등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왼쪽 지점을 딱 올라갔습니다. 플러스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만족시켜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부호 이렇게 만족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올라갔다고 할까요?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된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마이너스 3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나면 안 되고, 아,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안쪽으로 지나가 있구나 라고 해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그러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사이 제가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부호 다르고 만족됐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무슨 문제, 이건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만 이거를 만족 못 시킵니다. 4분의 1에서 접선의 길이가 음수가 되려면 뚫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것은 이거죠. 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가면 될까? 라는 거죠. 이렇게 가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0 되고, 마이너스 1에서 1 되고, 0에서 2 근이가 되고, 1에서 3 다 되죠. 그래서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이게 되느냐. 일단 fx가 최고차항수 1이 됐으니까 이렇게 수식을 세운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었을 때 그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수 있는가 체크하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로 또 가능한 형태가 뭐가 있냐. 여기가 지금 제가 마이너스 1로 잡고 1로 잡았을 때 여기 약간 왼쪽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되죠.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음수인데 1에서 근이니까 등호돼서 되고, 그 다음에 0에서 0이 근이니까 0과 2 되고, 다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가능한 식은 fx가 x, 여기를 이제 p라고 잡을까요? x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p 값이 있는지 체크하시면 되고, 다음 마무리로 여길 지나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돼서 fx가 여기를 q라고 잡을게요. fx가 여기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q, 이때 미분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뭐 이런 지점 지금 미분계수 따지는 겁니다.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Q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찾으면 됩니다. 이게 연산의 영역이라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정리해보면 이 문제를 정리해보면 0을 근으로 지나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1과 1, 0은 지나야 되고 좌우로 두 칸 잡은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얘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가능성을 따져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수식은 하나 있다. 그것을 찾아라. 자, 유명한 수식이죠. x세제곱의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과 1이 극소극대 x좌표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2, 오른쪽으로 2칸 위로 4칸, 아주 대표적인 함수였고, 얘는 그런 녀석에다가 3배를 하고 2를 줬습니다. 그럼 얘 최대일 때가 2, 2, 4, 5였겠네요. 여기 5였을 겁니다. 그리고 최소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겠네요. 여기가.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지고, 그 다음에 9에서 뚝 떨어지는데 여기는 상수함수와 상수 움직임에 따라서 교점에서 9개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되면은 2개, 3개밖에 안 되니까 탈락.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많아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9개를 만족하게 되죠. 자, 이걸 만족시키는 K가 1개가 되라. 실제로 뭐 1개입니다. 여기 이때죠. 그러면 그때의 A, B가 무엇이냐? A, B가 무엇이냐?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는 여기서 9일 거고, 여기가 2일 거고, 여기가 B니까 대칭축은 1 플러스 2분의 B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대입하면 A에 2분의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B, 이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주고 2까지도 처리하면 2의 제곱이 옆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의 4승 곱하기 3. 그런데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래요. A 더하기 B의 최대값.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라. 그러면 최대한 크게 줘야겠네요. 그러니까 얘를 플러스 1의 제곱, 여기를 48로 주면 48 더하기 3 해서 답이 나옵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상태에서 1보다 커지거나, 어차피 첫째 항이 자연수인데 홀수였으면 2보다 커질 거고, 짝수였으면 작아져봐야 1밖에 안 되니까 모든 항은 다 1 아니면 2의 거듭제곱골 형태일 겁니다. 그런데 3이래요. 그럼 여기가 1, 2거나 2, 1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의 경우, 자, 순서를 씁니다. 1, 2, 3, 4, 5, 6, 7인데 여섯 번째가 1,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2였다면, 1이었다면은 결과물이니까 그 전에 이게 2의 지수 형태는 아니니까 위쪽은 아니고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 2밖에 없구나. 근데 2였다면 그 전에는 1이어 가지고 2의 1승이거나 아니면 반띵 돼서 왔거나. 근데 방금 보다시피 다음 항이 1이면 그 전 항은 반드시 2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나마나 무조건 2일 거예요. 근데 4일 때는
여기가 2의 지수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2승 2의 2승? 근데 2가 홀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4였으면 구전항은 반드시 8이다. 그 다음에 다시 보다시피 다음항이 2면 그전은 1사니까 보나마나 1사 써주면 되고, 8이었으면 2의 3승? 아, 3 되는구나. 혹은 16. 자, 전항이 1이었으면 구전항은 무조건 2라고 그랬죠. 그리고 4였으면 구전항은 무조건 8이라고 그랬고, 3이었으면은 구전항은 6일 수밖에 없죠. 지수 형태가 아니니까. 16은 2의 4승? 4는 홀수가 아니니까 32만 가능했겠다. 이렇게 해서 총 일단 몇 개가 나온 거야? 4개가 나왔습니다. 이 패턴 그대로 두 번째의 경우까지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순서를 써줍니다. 1, 2, 3, 4, 5, 6, 7. 일곱 번째는 1이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2면. 보다시피 2면은 그 전항은 1 또는 4라고 했어요. 그리고 1이 그 전항이면 그 다음 항은 무조건, 그러니까 다음 항이 2면 그 전항은 2였다고 그랬고, 4였을 때 그 전항은 무조건 8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전항은 무조건 8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2였으면 그 전항은 1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8이었으면 그 전항은 3과 16이라고 했습니다. 1 전항은 무조건 2라고 그랬고, 4의 전항은 무조건 8이라고 그랬고, 3 전항은 6이라고 그랬고, 1, 4, 여기 있네요. 여기가 지금 6이로 왔네, 지금. 16이었으면 32로 왔었을 겁니다. 한 번 더 하는 거죠, 한 번 더. 한 번 더 해서, 자, 전항이 2였으면 그 전은 1사라고 그랬죠. 자, 여기 8이었으면 3과 16이라고 했습니다. 6이면은, 6은 2의 지수 형태는 아니니까 12만 가능했을 거고, 2의 5승 가능하죠. 그리고 64까지. 이렇게 해서 첫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가능하고, 여기 4개 가능해서 더해주면 된다. 자, 3차 함수의 근이 0과 6과 9일 텐데, 자, 실수 t에 대해서 함수는 t라는 지점에서 갑자기 뭘 하고 있냐면, 그 점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으로 갑자기 바꿔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항이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딱 접할 때 가장 많이 뻗어 나가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해서 미분했을 때, 다른 말로 해서, 자, t라는 점에서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왜냐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t를 찾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얘를 이제 t에서 미분하게 되면, 자, 둘 나오게 되니까 3t 제곱 그리고 30t에 54, 그러면 3t 제곱 30t 54에 60 t제곱 10t 20 얼마지? 잠깐만, 54 63이네요. 그러면 21일 테니까 37 여기 6 전에 있어야 되니까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3이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F3은 또 얼마입니까? 여기 3일 때 6이에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적분을 하고, 요거는 여기가 6이니까 6이겠죠? 그럼 여기 면적은 18일 테니까 답은 0에서 3까지 fx를 정적분하고 18을 더해주면 됩니다.